한자 수수께끼.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한자 수수께끼를 몇 개 풀어볼 거예요. 근데 앞서서 간체자, 간화 한자에 대해서 연습을 했었는데요. 앞선 동영상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이야기를 조금 보충하고 그리고 수수께끼를 몇 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많이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자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간화 한자와 이체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문맹률을 낮추고 글자를 배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간략한 한자를 만들었죠. 그것을 간화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글자를 보다 보면은 이거 왜 글자가 좀 다르지? 라고 이렇게 모양이 다른 그런 글자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틀린 글자는 아닌데 이거 좀 이상한데 왜 내가 본 글자랑 다르지? 라는 글자들, 그런 애들을 이체자라고 합니다. 똑같은 의미의 똑같은 글자이지만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른 글자들이에요. 자, 시엔, 선이라는 뜻이죠. 실이라는 뜻도 있고요. 요거는 간체입니다. 예, 요게 우리가 쓰는 정자고요. 또는 이체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호이관, 돈을 보내다 할 때 호이자인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쓰죠. 근데 요 약간 글자에 이 삼수변을 안에 넣기도 하고 밖에 빼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마을 리자인데요. 마을이란 뜻일 때는 요 글자 그대로 써요. 근데 아니다, 속이다 라고 할 때 그때는 요 리를 쓰죠. 근데 요렇게도 씁니다. 요거는 요 두 글자는 지난 동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똑같이 옷 의자와 마을 리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옷 의자와 마을 리자를 양옆으로 쓴 거고요. 이 글자에서 보면은 옷 의자를 잘라서 위아래로 나눠 놓고 가운데다가 마을 리자를 써 놨습니다. 글자가 보이죠? 어떻게 된 건지 이따가 수수께끼 풀 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 글자를 조각내고 파헤치는, 풀어 헤치는 그런 어떤 그 기술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정자랑 속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정자가 있는데요. 그냥 민간에서 편하게 쓰기 위해서 속자를 쓰는 거예요. 위할 위자, 웨이시엄 할 때 웨이자, 이게 원래 속자입니다. 정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좀 획을 좀 줄였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간체자에서는 더 약하게 전체 윤곽만 따서 좀 더 약한 글자로, 간략한 글자로 바꿔놨죠. 그 다음에요, 요 민자, 좀 어렵죠? 모기, 원즈 할 때 원자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 없어요. 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요, 가르칠 교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다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습관이 요걸로 들었기 때문에 여기 편한데 교재 인쇄되어 있는 거 이렇게 쓰여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요, 병렬하다, 병립하다 할 때 병자, 서 있는 게 두 개 연달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걸 갖다 간략하게 쓰면은 이렇게도 씁니다. 속자로 이렇게 쓰고요. 요거는 끽자예요. 먹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끽연 하면 담배를 피우다, 끽다 하면은 차를 마시다 라는 뜻인데 이 글자의 속자가 먹다라는 뜻의 치 요 글자입니다. 지금 현재 요 끽자는요 중국에서 거의 안 쓰이죠. 다 먹다라고 할 때 치라고 씁니다. 하지만 원래 이 글자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한국어로 위의 글자를 끽이라고 발음하고요, 아래에 있는 글자를 흘이라고 발음합니다. 두 글자가 같은 글자라는 거. 그 다음에요, 요 글자 굉장히 복잡해요.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차이, 비로소라고 할 때 요 차이자, 원래는 이렇게 복잡한 글자였다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이 글자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글자를 쓰기 때문에. 역시 끽자도요, 한국에서 요즘 끼견이다, 끽다라는 말 사전에 있습니다만 많이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몰라도 되는 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어 할 때는 먹다라는 뜻으로 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한중일 한자도 달라요. 넓을 광자, 한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넓을 광, 광이라고 발음하죠. 일본에 가면 히로이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광이라고 발음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에요. 여기 연도가 표시되어 있네요. 1949년에 이런 글자 만들었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했고 중국에서는 1964년에 간화 한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간화 한자 만드는 법을 쭉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한자의 일부만 취해서 간략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에서 일부만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간단한 부호나 편방을 써서 복잡한 부분을 대신한 겁니다. 그리고요, 발음이 같은
다른 한자 중에서 획수가 적은 걸로 그 한자를 대신한 경우도 있고요. 회의의 방법으로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하는 회의의 방법으로 글자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형성의 방법으로 글자를 만든 것도 있어요. 한쪽은 한쪽은 뜻. 뜻과 소리를 갖다가 합쳐서 만든 간체자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글자의 윤곽만 따오거나 붓글씨의 초서체를 해서체로 바꾸면서 만들어 놓은 간화 한자도 있고요. 옛날 한자의 그 서체를 따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우면은 이렇게 확 감이 안 오죠?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한자의 일부만 취해서 간화자로 만든 겁니다. 예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이 소리성자, 소리를 나타내는 성자는요, 좀 복잡하죠?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쓰나? 요 왼쪽 윗부분만 따서 씁니다. 성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공장 창자인데요. 요거는요,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부분만 따가지고 쓰고요. 생산할 때 산자입니다. 산부인과 할 때 산자인데 날생자 없이 씁니다. 요 글자도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요게 한자 일부만 취해서 간화 한자 만든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간단한 부호나 편방을 써가지고 복잡한 부분을 대신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술할 때 예자인데요. 위에 초두변은 그대로 놔두고 아래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수 할 때 이자이기 때문에 을자, 요 이라고 하는 요 글자와 발음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씨앗 종자, 종자할 때 종자예요. 왼쪽은 가만 놔두고요. 오른쪽만 가운데 중자로 바꿨습니다. 중 하는 식으로 중국어도 발음 비슷한 글자를 써서 성조만 다르지 같은 발음이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한위 할 때 한자, 한나라 한자인데요. 오른쪽 부분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중국 한자 가운데 요 오른쪽에 요거처럼 또우차처럼 쓴 간체자가, 간화 한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례 한번 좀 볼까요? 네, 지금 한자 할 때 한자도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어렵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부분을 바꿔서 어려울 난자 이렇게 됐는데 요 글자는요, 이렇게 바꾸지 않은 거예요. 요 글자는 시환할 때 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입니다만, 이렇게 생긴 똑같은 글자입니다만 어떤 글자는 이렇게 바꾸고 어떤 글자는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간혹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환할 때 환자도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바꿨어요. 근데 관수에 물을 대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바꿔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한자 할 때 한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닭개자예요. 이 왼쪽 부분을 이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닭개자를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네, 근데 오른쪽 부분은 약간 좀 변형이 됐죠. 그 다음에요, 이 청계천 할 때 개자인데요. 이때는 또 바꾸지 않습니다. 등등 이렇게 또 우자로 바꿔놓은 글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바꿔 쓰고 어떤 거는 바꿔 쓰지 않고요. 또 우자뿐만 아니래요. 여기 무덤 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을 문자로 바꿨는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바꾸지 않고 약간 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요 몇 가지 알아두시면은 간체자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구나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발음이 같고 획수가 적은 한자를 사용해서 다른 한자를 대신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자는요, 랴오라고 발음하는데 이 랴오자로 대신한 거예요. 료자예요. 한국어에서도요. 료자를 요 복잡하니까 간단한 료자로 대신 쓰자라고 해서 위에 글자를 안 쓰고 아래 글자를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요, 곡식할 때 곡자예요. 근데 이것도 쓰기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 이 계곡할 때 곡자 있잖아요. 골짜기 곡자. 이 곡자를 이 곡자 대신 씁시다. 문제는 뭐냐? 골짜기라고 할 때도 요거 쓰고요. 곡식이라고 할 때도 요거 쓰니까 한 글자만 썼을 때는 골짜기인지 곡식인지 모르게 됩니다. 물론 문맥 안에서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생기긴 하는데 아무튼 복잡한 글자와 발음이 똑같은 다른 글자를 대신한 겁니다. 무엇을 하다라고 할 때 깐이란 표현 쓰죠. 니 깐셔머. 근데 요거 복잡하니까 여기 일부만 따가지고 요걸로 썼어요. 간단한 방패간자. 근데요, 이 글자뿐만 아니에요. 건조하다 할 때 건자도 역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는요, 이 깐셔머, 뭐하니 할 때 깐자도 되고요. 건조하다, 깐이라고 할 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 자체 원래 가지고 있던 방패간자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한자를 간략하게 바꾸면서 획수가 적은 간단한 한자, 발음이 똑같은 걸로 대신한
이런 간호 한자가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요, 회의의 방법이에요. 회의는요, 쉴 휴자처럼 사람 인자 나무 목자 합쳐져서 나무 아래에서 사람이 쉰다라는 뜻으로 나무와 사람이 합쳐져서 쉰다라는 의미가 나온 이런 걸 회의라고 합니다. 한자 만드는 조자 방법, 육서 가운데 회의 알아두세요. 그래서 눈물 루자는요, 눈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눈 목자에다가 옆에 이 삼수변을 써가지고 눈물 루자, 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볕 양자인데요. 볕 양자는요, 햇볕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덕 옆에 이제 햇빛을 써놓은 겁니다. 다 이 해를 써놓은 거예요. 음지할 때는요, 양달, 음달, 음지할 때 음자는 여기 날일자를 안 쓰고 달월자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붓필자는요, 이 대나무 대롱 아래 털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털모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붓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게 회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형성의 방법입니다. 형성은요, 뜻과 소리를 갖다가 합쳐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놀랄 경자는요, 놀라다라는 뜻은 마음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마음심자를 써주고 놀랄 경에 경자를 써가지고 마음심에다 서울경자를 쓴 이런 식의 글자가 됐습니다. 보호하다 할 때 호자는요, 아예 앞에 부수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건 말씀한 변인데 여기는 손수변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 다음 피부할 때 부자는요, 어떻게 됐느냐? 아, 피부니까 이 고기, 육달월과 관련이 있고 발음은 부자를 써야 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피부할 때 부자. 여기서는 달월이 달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고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체 부위명이라든지 고기와 관련된 것들은 육달월을 사용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윤곽만 따오거나 초서체를 해서화한 것들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위자요, 이 전체 윤곽만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요, 책 서자도요, 전체 이 윤곽만 그림자처럼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전자도 역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썼습니다. 옛날 초서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초서를 이제 해서화하면서, 초서가 좀 복잡하고 흘겨 쓴 거고요, 해서가 좀 가지런하게 쓴 그런 서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자체, 옛날 고체자를 사용한 건데요, 이 기자라든지 전자라든지 예자, 옛날에 붓글씨를 쓴 한자체들을 보면은 이런 글자체들이 다 이렇게 썼었던 글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걸 따다가 간화 한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간화 한자 만드는 법 한 7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어보겠습니다. 한자 수수께끼인데요, 한자 한 글자로 대답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읽어볼까요? 밍르走. 밍르 하면 내일이에요. 走는 간다, 내일 간다. 내일 간다라는 뜻의 한자가 있나요? 내일 간다라는 뜻이 있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한자를 갖다가 있는 그대로 해서 해석하지 말고 조금 달리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밍르저를 내일 간다라고 해석하면 답을 못 찾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밍자에서 르가 갔어요로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은 답은 뭐가 돼요? 달월만 남겠죠. 이래서 이제 월자가 답이 됩니다. 한자 수수께끼는요, 겉으로 보이는 의미가 아니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두 번째 해석으로 해석을 해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수께끼를 중국어 교육에 활용을 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 똑같은 문장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걸 쭉 한번 해볼게요. 主动一点. 에야, 니 主动一点. 네가 좀 주동적으로 해봐. 네가 좀 알아서 좀 해. 뭐 이런 얘기할 때 主动一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주동적으로 좀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가 있나요? 글쎄요, 제가 알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도 위에서처럼 주라는 글자에서 뚱 움직여요. 뭘 움직여요? 이디엔 점 하나를 움직여 보세요. 그럼 답이 뭐가 나올까요? 주라는 글자에서 점을 하나 옮겨 봅시다. 임금왕이라고요? 임금왕이 아니고 구스록이에요. 옮겼어요. 없앤 게 아니라 아래로 옮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자 수수께끼 어떻게 푸는지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갈게요. 이건 연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给一半留一半. 给一半留一半 하면은요, 절반은 주고요, 절반은 남겨요 라는 얘기예요. 절반은 주고 절반은 남긴다 라는 한자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것도 달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给에서 절반만 취하고요, 리우에서 절반만 취해보세요. 어떤 글자가 나옵니까?
찾았어요? 이런 글자 있나요? 네, 요겁니다. 간을 세자. 게이에서 왼쪽 편만 땄고요. 그 다음에 류에서는 아래 것만 따가지고 둘이 합쳐 놓으니까 간을 세자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需要一半, 留下一半. 절반이 필요하고요. 절반을 남겨요. 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需要에서 절반만, 留에서 절반만이에요. 자, 그러면 답이 뭐가 될까요? 자, 요겁니다. 需에서는 要一半, 需에서 要一半이에요. 需의 절반만 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비우자만 땄어요. 그 다음에 留에서는 下一半, 아래 절반만 딴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답은 레이, 천둥 번개할 때 뢰자죠. 네, 뢰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一边水,一边干. 一边水,一边干. 한쪽은 물이 있고 한쪽은 말랐대요. 한쪽은 물이 있고 한쪽은 마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한자가 있을까요? 예, 요게 답입니다. 땀이란 뜻의 한, 리오한다 한입니다. 산옌수이가 물이죠. 그리고 이쪽은 말랐다는 뜻입니다. 절반은 물이고 절반은 말랐나요? 그죠? 한자 의미와는 상관없이 이런 글자가 지금 절반은 물이고 절반은 말랐다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河边有只鸡. 河边, 강가에 有只鸡, 닭이 한 마리 있어요. 강가에 닭이 한 마리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있을까요? 네. 자, 좀 잘 안 떠오르나요? 요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닭을 닭지라고 하는 말 대신에 또 달리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 알아둬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닭띠를 얘기할 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유자를 사용해요. 그죠? 그 유자도 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있고 유가 있다. 답은 어떻게 돼요? 술주자입니다. 산옌수이가 물을 뜻해요. 강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갑을명정,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할 때 유자가 닭띠, 닭을 의미하기 때문에 술주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수수께끼는요, 이 10간, 12지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조금 어려운 수수께끼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两个月.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뭐 어떤 지식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两个月. 2달이에요. 두 달이라고, 2달이라고 해석하면은 답은 안 나와요, 근데. 两个月. 답은 朋友的朋, 친구할 때 펑, 붕자입니다. 자, 같은 패턴으로 해봅시다. 复习, 복습하다. 복습이라고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시자가 복으로 겹쳐져 있는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복수에 시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깃우자가 되는 거죠. 맞죠?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글자를 갖다가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 볼까요? 草木之中有一人. 초목 가운데, 풀과 나무 가운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풀숲 속에 사람을 하나 써놓으면 답이 됩니다. 근데 그런 글자가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자, 답은 차. 차가 풀숲 속에 사람이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위에 있는 초두변, 풀초자는요, 이 붓으로 쓸 때는 요 자자 위에는 요 부분만 쓰게 되는 거죠. 풀초 윗부분만 씁니다. 그리고 아래 나무가 있어요. 중간에 사람 인자가 있죠. 그러니까 草木, 풀과 나무 사이에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자가 된 겁니다. 一只黑狗不叫不吼. 一只黑狗, 한 마리의 검은 개가 있는데요. 不叫, 짖지도 않고, 吼, 울부짖지도 않아요. 不吼, 울부짖지도 않습니다. 한 마리의 검은 개가 울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아요. 답은 뭘까요? 침묵할 때 묵자입니다. 묵자. 가만 보세요. 헤이고, 헤이라는 뜻의 검은 흑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 견자가 있죠. 그냥 검은 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검은 개라는 뜻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뭐예요? 얘는 침묵할 때 묵자잖아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무자부허, 소리도 안 지르고 짖지도 않고, 그런 뜻으로 무자부허라는 말을 덧붙여 놨습니다. 어떤 패턴으로 푸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72小时, 72시간. 한자 한 글자로 써봅시다. 72시간. 어떻게 쓰면 될까요? 72시간이면 어떻게 돼요? 3일이네요. 그죠? 하루가 24시간, 이틀이면 48시간, 그리고
사흘이면은 72시간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3일, 3일, 일자 3개 써볼까요? 예, 수정정자가 정답입니다. 3일이잖아요. 네, 약간 넌센스예요. 이런 넌센스 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1点进场, 12시에 공장으로 들어간대요. 11시구나. 12시가 아니고. 11시에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예,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11시에 공장으로 들어가는 한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앞서서 주동一点 했었잖아요. 주에서 움직여요. 1点을. 그래서 구슬옥자 만들었는데 여기서도요. 11点을 공장 안으로 넣어보세요. 11点을 공장 안으로 넣어보세요. 그럼 답이 뭐가 돼요? 야 11点. 그죠? 예. 야리, 압력할 때 야자입니다. 그래서 11点进场 하면은 야자가 답이 됩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守门员. 守门员 하면 수문원이에요. 그 골키퍼를 얘기합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 골키퍼라는 뜻의 한자가 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는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수수께끼에는 이게 답입니다. 산. 왜 이게 골키퍼가 되죠? 문 앞에 사람이 딱 서 있잖아요. 골키퍼가 있으면 골이 있고 그 앞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정말 넌센스인데요. 이 골키퍼라는 뜻으로 문 앞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골키퍼라는 뜻이 된 겁니다. 자, 차 2点 6斤. 6근에서 조금 모자란데요. 6근에서 좀 모자라다. 뭐 5근하고 좀 넘게 되는 뭐 그런 한자가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서도 역시 글자 모양에서 찾습니다. 여기 보면은 병사병자예요. 잘 보세요. 병사병자 윗부분이 한근, 두근 할 때 근자가 있고요. 아랫부분에 보면은 여선 6자에서 점이 하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차이디엔 한 점이 모자라는 6근인데 조금 모자란 6근인데 한 점이 없는 6자와 근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병사병자가 정답이 됩니다. 좀 어렵고 억지스럽다고 생각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런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풀면서 IQ도 좀 높이고 달리 생각하는 방법도 키우고 중국어 해석하는 방법도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이게 뭐예요? 적토말 때 적토예요. 시,투. 예, 적토입니다. 적토는 뭐예요? 말 이름이잖아요. 예, 그래서 말이에요. 마예. 예. 자, 굉장히 이 고문투의 수수께끼입니다. 시,투. 예, 적토는 말이다. 뭐뭐뭐뭐예 라고 해서 마예를 합쳐놔서 치라는 글자가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요. 守株待兔. 수주대토. 성어 알죠? 이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야,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어떻게 답을 찾으면 될까요? 예, 답은 요거예요. 리오수 더 리오. 이 버드나무 유자입니다. 잘 보세요. 나무가 있고 그 옆에 묘자가 있어요. 자축인묘. 묘가 바로 토끼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나무 그루터기 옆에 토끼가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주대토입니다. 나무 옆에서 토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난이도 있는 그런 수수께끼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扭过独木桥.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扭, 소가 过, 지나갑니다. 独木桥, 나무가 한 개 놓여 있는 다리, 외나무 다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扭자 아래다가 소 아래다가 외나무 다리 하나만 그려봅시다. 그러면 답이 돼요. 답은 날생자입니다. 소우자 아래 외나무 다리 하나 그려보세요. 날생자가 나오죠. 이 수수께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날생자, 인생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의 삶, 생이에요. 우리 생은요. 소가 외나무 다리 건너가듯이 조심조심 걸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 생자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식의 풀이도 있습니다. 네, 뭐 한자 풀이 방법 여러 가지로 기억하기 쉽게 다양한 풀이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千里相逢. 예, 천리의 먼 길, 천리길 먼 길에서 서로가 만나는 거예요. 와, 이산가족 만나듯이 멀리 있다가 와서 상봉하는 겁니다. 千里相逢. 답은 뭐가 될까요? 오래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만난다? 예, 거리가 아주 멀리 있다가 만난다? 이런 글자가 있나요? 답은 무거울 중자입니다. 왜 무거울 중자가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무거울 중자 보면은 일천전자가 있고요. 그 아래 마을 리자가 있어요. 여기 있는 요 일천전자를
이 마을 리자 위로 올려서 세로로 쭉 연결해서 써보세요. 그러면 천자와 리자가 서로 만나죠. 천자와 리자가 서로 상봉한 글자가 바로 이 무거울 중자가 됩니다. 이해되죠? 네. 자, 한자의 구조라든지 한자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수수께끼를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요. 内中有人 안에 사람이 있어요. 内 안, 중, 가운데. 가운데 사람이 있다. 요 내자 안에 사람을 하나 써보세요. 네. 맨 앞에 있는 요 내자 있잖아요. 요 내자에다가 사람을 하나 써보세요. 거기 육자가 됩니다. 内中有人. 자, 그 다음에요. 你多心了. 당신 너무 마음을 많이 쓰시네요. 뭐 이런 얘기인데요. 你자에다가 신자가 하나 더 많아졌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건 간단하죠. 예, 您이라는 답입니다. 您. 예, 你多心了라고 하면은 您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没心思. 신스라고 하면 생각이란 뜻이 있어요.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예. 자, 글자 잘 보세요. 没신, 신이 없는 스자예요. 답이 뭐가 될까요? 예. 마음 심자가 없는 요 사자는요? 예, 답은 밭전자입니다. 요건 쉽죠? 자,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볼까요? 没有木材. 무자이라고 하면은 제목이에요. 어떤 그 나무. 근데 이 나무가 없대요. 근데 나무가 없는 게 아니라 没有木材. 무가 없는 자예요. 답은 요 자이자가 되는 거죠. 재능할 때 제자입니다. 됐죠? 이건 좀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牛角上边来一刀. 牛角 소뿔 上边 위쪽으로 来一刀. 칼질을 한번 합니다. 네, 칼을 한번 내려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따와라고 하면은 칼 하나라는 뜻도 있고요. 따오자가요. 칼질을 한번 하다라는 양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소뿔 위쪽에 칼질을 한번 합니다. 이런 글자가 있을까요? 자, 답을 볼게요. 해석하다. 지의 해자입니다. 소우자가 오른쪽 아래에 있죠. 그리고 뿔각자가 왼쪽에 있어요. 소뿔에 칼도자가 한번 딱 나와 있죠. 우리가 해자를 생각할 때, 소우자, 뿔각자, 그리고 칼도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자 모양을 암기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글자를 잘라가지고, 분해해가지고, 기억하는 것도 한자 기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서 친할 친자, 지난 동영상에서 친할 친자가 일본어에서 이 오야라는 뜻으로, 부모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서서 자식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부모라는 뜻이 됐다라는 것처럼 글자를 그렇게 재미있게 풀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大雨下在衡山上. 大雨 큰 비가 下 내립니다. 어디에 내려요? 在衡山下. 다시 한번요. 大雨下在衡山上.衡山 횡산에 내린대요. 근데 여기서 횡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산 이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매산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횡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자, 그러면은 비가 횡산 위에 내리는 거예요. 무슨 글자인지 감이 와요? 이거 수수께끼 굉장히 유명한 수수께끼입니다. 大雨下在衡山上. 답은 눈설자입니다. 큰 비가 있죠? 그리고 아래 눈설자 아래 이 부분이 매산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비가 옆으로 누워있는 횡으로 된 산에 내린다라는 얘기예요. 약간 좀 썰렁하죠? 네, 눈이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不是病也是病. 병은 아닌데 병이래요. 병은 아닌데 병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답은 뭐냐? 요 글자입니다. 어떻게 읽어요? 페이라고 발음합니다. 땀띠라는 뜻이에요. 땀띠는 병이에요? 병 아니에요? 병이죠. 그죠? 피부병이에요. 근데 왜 병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여기 아닐 비자가 있잖아요. 한자 구조를 잘 보세요. 여기 부수로 쓰여 있는 이 부분은 병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 한자마다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닐 비자는 아니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 글자는 병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한자는요. 비자는 소리만 따온 거기 때문에 땀띠라는 뜻으로 페이라고 읽는다라는 그런 글자인데요. 어쨌든 병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不是病. 근데 땀띠는 병이죠. 피부병이니까 也是病이라고 한 겁니다. 요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 한자에 대한 상식이 그만큼 있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 질문해 주세요. 언제든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二人土上
둔이라고 했어요. 二人, 两个人, 두 사람이 土上, 이 흙 위에 둔 쭈그리고 앉았어요. 두 사람이 흙 위에 쭈그리고 앉은 글자 어떤 글자 있어요? 흙토자를 쓰고 두 사람 그려보세요. 그러면 답이 어떤 게 나와요? 소, 앉다라는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위에 두 사람이 앉아있죠. 둔 하면 쭈그리고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입니다. 还不走,车来了. 아직도 안 가니? 차 왔어. 还不走, 아직 안 가요? 车来了. 무슨 뜻이죠? 아직도 안 갔니? 차 왔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야, 너 아직도 안 갔어? 차 왔는데 안 가? 이 뜻인데 한자로 어떻게 이걸 답을 찾으면 될까요? 자, 봅시다. 우리 아까 明日走 했던 거 기억나요? 첫 번째. 그럼 여기서도 还不走에서 还에서 不가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车가 来了 했어요. 그러면 车자를 不가 간 자리에 넣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답은 뭐가 돼요? 连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저는 이 수수께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간체자일 땐 되지만 번체자일 때는 성립이 안 돼요. 그죠? 간체자일 때는 이 부분을 뿌로 씁니다만 번체자에선 뿌로 안 쓰기 때문에 번체자에선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체자에서만 성립하는 그런 수수께끼가 됩니다. 자, 이렇게 수수께끼 쭉 한번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얘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谢谢，我们再会。